안녕하세요. 문일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과목 선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3년 동안 학교에서 학습, 활동,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과목 선택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직접 설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해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진로 연계와 과목 선택을 통한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본 후 과목 선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모두 어렵고 모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설명하며 과목 선택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것은 과목의 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목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총 32시간을 수업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3시간은 창의적 체험을 활동을 하고 나머지 29시간은 교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어지는데 전문교과 1은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들을 이야기하며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고는 보통교과 위주로 배우는데 보통교과는 고1 때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과목과 보통 2, 3학년에서 선택하여 배우는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물론 일반고에서도 전문교과 1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전문교과는 진로 선택으로 채택하여 배우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선택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으로서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을 하며 교과별 심화 학습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선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진로 선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정답은 일반 선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뜻 보면 진로 선택이 조금 더 멋지고 중요한 과목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일반 선택 과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를 융합, 심화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도 알지 못하고 진로 선택을 듣는 것이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 중요하다면 수능 과목의 대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과학2와 기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되 여유가 있으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추가하여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통교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 영역과 사회, 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탐구 영역, 체육, 예술을 포함하고 있는 체육, 예술 영역,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을 포함하고 있는 생활교양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가 나뉘어진 이유는 한쪽만 배우지 않고 골고루 다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많은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인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는 전공 과목이 아닙니다. 실용경제를 배운다고 해서 당장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리학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목의 이름만 보고 내용을 유추하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실용수학이라 하면 수학을 배워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 하는 과목처럼 보여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과목으로 보이지만 이 과목은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적거나 역량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이 공통 과목이 편성되는 시기에 함께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학년 때 실용수학을 듣는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의 주요 내용을 압축한 과목으로서 2학년 때 배우기는 다소 이르고 3학년 때는 복습의 의미가 되므로 학습 시간의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화 수학은 고급 수학을 듣기 위하여 압축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수학은 모든 수학 과목을 듣고 들어야 하는 과목이므로 그렇지 않으면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과목의 이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통 교과에는 배우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배우는 순서를 우리는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는 1, 2와 같이 명확하게 위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수학같이 꼭 1, 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위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1, 2를 배워야지 미적분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수학 1을 배워야지 경제수학을 배울 수 있음을 다음 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아니지만 선수 과목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비교문화 같은 경우 세계지리와 사회문화를 배우면 좋고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 사회문화, 세계사를 배우고 들으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필수의 수학점입니다. 자, 학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반 시간표에 그 과목이 몇 번 들었나를 보시면 됩니다. 국어가 일주일에 4번 들었다면 23학년도 1학기에는 국어 4학점을 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학기에도 국어를 들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 때 국어를 총 8학점을 수강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필수 학점이란 3년간 꼭 이수해야 할 학점을 말하며 국어, 수학, 영어는 각 10학점씩, 한국사는 6학점, 사회는 10학점, 과학은 12학점, 체육, 예술은 10학점씩,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은 합쳐서 16학점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자, 94학점이라는 필수 이수학점이 존재하게 되면 나머지 80학점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수강하게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 하나는 기초교과 영역, 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교과의 총 이수 단위는 192학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제외한 174학점입니다. 174학점의 50학점은 87학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국영수, 한국사를 다 합쳐서 87학점 이하로만 이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필수 이수학점과는 별개로 교과 이수 기준을 대학이 언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음 예는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기준으로서 서울대의 수시 모집 서류평가, 정시 모집 교과평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에 나와 있는 교과 이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가입니다. 자, 고등학교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와 성취도가 나오는 절대평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성취도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은 5단계와 대입에 반영되는 3단계로 나뉘어지고 3단계는 80점 이상 A, 60점 이상 80점 이하면 B, 60점 이하는 C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이니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체육 예술의 경우에는 성취도만 3단계로 표현됩니다. 교양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패스, 논패스로만 성적이 표현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3단계로 표현이 되지만 원점수도 표현되고요. 과목 평균도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표현되며 수강자 수도 표현됩니다. 물론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1을 배울 경우에 전문교과도 진로선택 과목으로 채택되므로 진로선택과 동일한 평가 방법을 갖습니다. 13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과목별 평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으로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모두 표현되며
성취도 5단계로서 A, B, C, D, E로 표현되고 수강자 수 역시 표현되며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교과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는 일반 교과여서 석차 등급이 나와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예시의 경우에는 수강자 수가 13명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어는 교양교과 9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똑같이 석차 등급과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가 모두 표시됩니다. 자, 일반 선택군의 철학은 패스, 논패스로만 표현되게 됩니다. 체육과 예술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인 ABC만 표현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 ABC가 표현되지만 위에 체육예술과는 다르게 수강자 수도 표현되고요. 원점수도 표현되고요. 과목평균도 표현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도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과목 선택을 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평균 등급이 올리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일반 선택 과목이 많이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은 과학 2 과목이 모두 진로 과목이므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며 일반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과목 선택 시 주의사항을 요약해 보자면 과목의 이름만 보지 말고 내용, 위계, 평가 방법을 확인하고 필수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하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진로 연계와 과목 선택, 즉 대입으로 살펴본 과목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은 총 8개 항목으로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은 5개입니다. 자, 교사와 함께하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학생부는 점점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대상이며 출결사항은 대부분 학생들이 좋게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특히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이 모두 표현되는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항목의 평가의 시작은 과목 선택이므로 학생부를 보는 대입 전형에서는 과목 선택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의 변화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로 나뉘어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학생부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기 시작했으며 정시 파이터로 불리는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과 세특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평가만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비교과와 면접을 함께 평가하는 대학이 많아졌으며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관대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서류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을 단순히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등급 변환과 환산 점수, 등급별 분포, 정성평가 등 대학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교과만으로 등급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로 바뀌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며 입시 전형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 파이터로 불리는 수능 위주의 전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 대입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는 학생부를 보겠다고 발표했고 연세대도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학생부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학생부는 종합전형만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는 무엇을 평가할까요? 학생부의 공통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의 평가 항목 중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의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은 하였는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 즉 위계에 따라서 이수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과목 선택이 학생부 평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질문하실 텐데요. 그 힌트는 대학 관련 정보 탐색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각 학과에 맞는 학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는 과학교과와 수학교과를 많이 선택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고요. 기계정보학과는 수학과 물리를 선택하고 성취도도 높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영어를 많이 선택하고 성취도도 높아야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여 꼭 선택해야 하는 과목들을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으로 구분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모두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자연계열과 관련된 학과에서 수학과 과학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에서도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과목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연계열의 과목 선택에 대하여 수학, 과학을 많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인문계열의 경우는 그냥 골고루 열심히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국대 문화재학과의 경우는 학과 소개를 보면 문화재학과는 불교와 관련된 각종 동산, 부동산, 무형의 자원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 양석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각종 동산,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될 거고요. 조사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산문과 사회교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화학, 물리 역시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바란다는 숨겨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 관련 정보 탐색은 필수이며 대학 관련 정보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와 그 다음에 대학별 학과 홈페이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입을 위해서는 수능 과목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능 과목은 대학에서 수학하는 주춧돌이 되는 기본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수능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는 것은 선택하여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고 꼭 배워야 하는 과목들이지만 여러분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 뿐입니다. 수능 과목을 꼭 고려하여 과목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챕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 많아지고 있으며 학생부에서 과목 선택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관련 정보 탐색을 통한 교과 이수 권장 과목과 수능 과목을 고려하여 듣고 싶은 과목 전에 필요한 과목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과목 선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 실습을 하기 전에 과목 선택 주의사항을 우리 학교에 맞추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목 선택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계열이라도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과목 선택 주의사항 첫 번째, 필수 이수학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회교과, 과학교과를 각 4학점씩, 교양교과는 6학점을 추가로 선택하면 필수 이수학점은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초교과 영역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에 주의합니다. 3학년 때 기초교과 영역에서 5개 이하로 선택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일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네 번째, 필요한 과목, 즉 진로, 대입 전형, 수능, 대학의 전공을 고려하여 우선 선택하고 여유가 있다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합니다. 수능 과목과 관련하여 과목 선택의 팁을 드리자면
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 적어도 택 1을 권장하며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영어 독해와 작문은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위해서 선택을 권장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계열 구분 없이 선택을 권장하고 미적분은 자연계열과 상경계열의 경우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5번째, 듣고 싶은 과목, 평가와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고려한 선택을 합니다. 6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과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으므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도에도 잘 받고 여유가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학습하고 활동하며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문일고등학교 선택교과목 가이드북은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문일고등학교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자, 가이드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고요. 다음에 과목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과 Q&A를 통한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9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계열별로 과목 선택 예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선배가 들려주는 계열별 교과 이야기라고 하여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진 각 계열별 추천 과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째 챕터에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2학년 때 국영수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며 사회과학 제2국어에서 4과목을 선택합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사회문제탐구와 과학과제 연구를 선택하게 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문제탐구와 과학과제 연구는 1학기에만 배우므로 2학점짜리 과목인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필수기술학점을 계산하는데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기초 영역과 탐구 영역, 체육예술 영역, 생활교양 영역에서 총 8개를 선택하게 되며 예술 영역에서 1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게끔 몇 쪽을 좀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챕터에 가시면은 각 교과의 내용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선택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내용 요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펴보면서 교과명만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 챕터에서는요, 대입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즉 학생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평가 요소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교과 이수 가산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모두 다 표시해놨고 5개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도 모두 표시해 놓았습니다.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본 후에는 자, 과목 선택 실전 리플릿을 통하여 우리는 과목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리플릿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처음에 이제 과목 가이드북을 좀 요약해 놨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서 자, 이렇게 성적 처리 유형들을 확인하며 과목 선택을 직접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과목 선택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우선 홈페이지의 학과 안내, 교육 목표를 꼼꼼히 살펴보며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에서 화학과 물리학, 생물학을 선택할 것을 결심합니다. 건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을 또 살펴보며 수학, 물리, 화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 수학, 물리, 화학을 중점적으로 선택할 것을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소재 설계, 제어, 응용을 통한 제품화에 이르는 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품화와 관련된 사회교과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타 학교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도 확인하며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화학 1, 2, 물리학 1, 2, 기하,
생명과학 1까지 들어볼 것을 생각하고요. 제품화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 경제교과의 내용 요소에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경제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직접 과목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학공학과는 수학과 물리, 화학, 생명공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반드시 선택을 할 거고요. 아까 제품화와 관련된 과목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니 경제 과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경제도 선택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모두 선택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교양 과목에서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3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학년에 올라와서 과학과제 연구를 선택할 거고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모두 선택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작문까지 선택하며 일반 교과를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자, 물리학2와 화학2를 선택해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할 거고요. 자, 교양 과목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자, 요즘에 핫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 교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군 선택에서는 음악을 좋아하므로 음악 감상과 비평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사회 계열의 과목 선택의 예시를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대학 정보 탐색을 하다 보니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뭔가 더 글로벌한 경제학과처럼 보여서 목표로 갖게 되었습니다. 학과 안내와 전공 가이드북을 살펴보니 글로벌한 것만 같았던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사실 중국과 관련 있는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및 중국어를 많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인문사회 계열은 딱히 권장 선택 과목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리로스쿨에 올라와 있는 2023 고등학교 선택 과목 안내서 엑셀 보조 자료를 통하여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심리학 등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2학년 때는 전공 가이드북에 따라 영어가 중요하니 영어와 중국어를 우선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엑셀 보조 프로그램에서 탐색한 자, 이제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였습니다. 3학년 때는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하였고요. 국영수에서는 화작, 언어, 확통,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은 반드시 선택하고 미적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조금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적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사회교과에서는 역시 엑셀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정치화법을 선택했고요. 중국 역사를 배워볼까 하여 동아시아사도 선택하였습니다. 2학년 때 과학을 선택하지 않아서 필수 이수학점이 부족하므로 비교적 쉬운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술에서는 미술이 좋아서 미술 감상과 비평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직접 함께 해보니 생각보다 과목 선택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과목 선택에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문일고등학교 학생의 꿈과 희망에 맞는 과목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일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교사 최영준이었습니다.